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있죠? 이건 모을 때는 참 척척 쌓이는데 이거 쓰려고 하면 불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그냥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정부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금화를 어떻게 할지 방법은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 지금 얘기되는 건 카드 포인트를 ATM 기기에서 그냥 돈으로 뽑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계 4개 카드사들만 이렇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게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미만이면 3,700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ATM에서 좀 찾기 어렵죠? 그럴 때는 카드 결제가 되는 은행 계좌로 포인트를 보내서 현금화한 후에 그걸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 포인트를 꼭 어디서 물건 살 때만 쓸 수 있어서 참 좋게 바뀌는 거다 싶은데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약관들 다 고치고 은행계 아닌 카드사들도 시스템 구축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도 올해 4월 이후가 될 걸로 예상들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무슨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인터넷 검색창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라고 치면 모든 카드사에 쌓여있는 내 포인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치면 바로 나오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내 신용카드 포인트 얼마나 쌓여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토요일입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미국의 스타트업 동향 알아보겠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출장 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비행기표죠. 이 비행기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비행기표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1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나라 밖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사실은 해외 매체나 매거진들도 네. 이런저런 특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2018년에 뭔가 뜰 것으로 보이는 네. 무슨 기업들, 네. 무슨 상품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좀 해보고 나니까 네. 이게 이건 전망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말 연시와 새해는 별 뉴스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잡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문도 네,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소비자나 독자들은 그래 올 한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궁금하고 네.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신문이나 거고. 매거진들은 네. 마침 기사거리 없었는데 이런 걸로 그럼 한번 해보지. 예측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2018년에 새로 부상할 걸로 보이는 미국의 스타트업들. 네. 스타트업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으니까요. 네. 아이디어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네. 그 미국에서 뜰 것 같은 스타트업을 한 50개 또는 지역별로 또 별도로 선정한 게 있는데요. 예. 그중에 우리가 들어도 관심이 갈 만한 것들 또 우리가 참고해서 비즈니스를 해도 될 만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게 네. 줌마 피자예요. 줌마 피자? 네, 이름이 줌마 피자입니다. 미국 회사죠? 네, 아줌마가 생각이 나는데. 줌마 피자. 네, 네. 피자 회사가 무슨 스타트업이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이 홍보를 할 때는 자기네 피자는 로봇가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배달을 빠르게 합니다라고 선전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아, 피자를 로봇가 만든다? 네. 근데 사실 만드는 그 비디오를 보면 이제 우리 그 피자의
빵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잖아요. 네. 근데 만들 때 피는 걸 로봇가 좀 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토마토 토핑을 하는데 토핑을 좀 넓게 펴주는 걸 로봇 팔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로봇가 만든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게 그냥 마케팅 포인트군요. 그렇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로봇가 정도로. 만들어요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를 만들면 승용차 대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차에다가 피자 그 간판을 하나 달고 대학 가든지 집이든지 배달을 합니다. 우리도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준마 피자에서는 그 트럭을 이용해서 배달을 합니다. 트럭? 네. 그럼 우리나라의 푸드트럭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전석 뒤에 이제 위가 덮여 있는 막혀 있는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무거운 커다란 트럭을 싣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예. 트럭 안에는 오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22분 안에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면서 트럭 안에서 그걸 구워서 하는 거예요. 멀리서 주문해도 네. 만들면서 갈 수 있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가 만들어서 미리 준비는 해서 가는 길에 이제 구워서 가는 거죠, 오븐에서. 저는 로봇가 피자 만든다고 하길래 네. 또 이런 사기 업체가 하나 등장했구나. 그게 네. 뭐라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라는 생각했는데 네. 이것보다는 트럭에서 만들면서 트럭에서 직접 배달까지 하니까 구우면서. 네. 이거 그러면 굉장히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피자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피자 회사들이 배달을 할 때 피자를 이제 오토바이 뒤에도 보온하는 그런 통에다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게 1단계라면 이거는 한 수 위인 거죠. 가면서 바로 구워서 드리니까. 야, 이거는 생각만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네. 우리나라에도 금방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그 고객들이 네. 워낙 요즘에는 그래도 피자에서 따뜻하게 잘 배달을 해주시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푸드트럭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곳에서 그걸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건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길에다 세워놓고 하면 그거는 주변에 있는 식당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네. 영업을 거기서 신고하고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면서 하면 다니면서 되니까. 주문 네. 받아가면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전해주면 네. 이게 배달하고 점포를 합치니까 이게 말이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 중에는 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서 뭔가를 하시게 되면 네.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게시판에다가 그 이진우 기자랑 했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써주시면 저희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네. 어떤 스타트업이 소개됐어요? 두 번째는 Function of Beauty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름이 그 아름다움의 기능 뭐 이런 거잖아요. Function of Beauty. 네. 이건 뭐냐면 화장품 회사예요? 샴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샴푸. 예. 로버트가 만들어요 또? 이건 아니고 그 주문자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주문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요. 네.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주문자가 원하는 특성에 맞춘 샴푸를 제공을 해주는데 네. 약 120가지 이상의 조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샴푸도 실제로는 우리도 이제 두세 가지로는 구별해 주는데 네. 뭐 곱슬머리용 뭐 혹은 뭐 머릿결이 가는 사람용 뭐 이런 몇 가지는 나오는데 네. 아예 맞춰주겠다. 맞추고 샴푸에다가 주문한 사람 이름 이진우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저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주문이야 세세하게 받고 안에선 대충 섞었겠지 뭐. 이게 나한테 맞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라고 의심을 할 텐데. 네. 괜찮겠네요. 근데 사용한 사람들이 후기를 올린 걸 보면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랑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몇 가지만 또 잘 맞춰주면 네. 보통 일반 시중에서 사는 샴푸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별건 아닌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걸 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샴푸 말고도. 네. 이렇다면 뭐 저 화장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능하죠.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로션을 맞춰주고 그러면 네. 잘 맞기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이런 샴푸 한 병에 얼마쯤에 팝니까? 이게 사이즈나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한데 하나에 뭐 어떤 건 45불, 60불 뭐 이렇게 하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45불 박스에 2개, 3개가 들어가 있기도 우리 한데 돈으로 한 5만 원쯤 하니까 네. 뭐 샴푸 값에 뭐 두세 배 넘는 건데 그래도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머릿결은 소중하니까.
네. 네, 또 어떤 스타트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시티즌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뭐 범죄가 일어나든지 화재가 일어나든 지역이 있으면 네. 그 근처를 갈 때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 동네에서 옛날에 사고 났어요. 그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 LA 다운타운을 가는데 거기에 누구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으면은 2km 반경 내에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워낙 총기 사고, 뭐 폭발 사고 가끔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네. 사고를 예측하거나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금 여기서 피해라. 있는데 그쪽으로 모르고 걸어가다 다치면 안 되니까. 네. 간단하긴 하겠네요. 본인의 위치 등록을 언제든지 해놓으면 그렇죠. 뭔가 가까운 반경 얼마 안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얼람만 해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유료 앱으로 팔겠다 이런 뜻인가 봐요? 일단은 무료긴 한데, 네.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에 한번 진행을 하다가 네. 한 박자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이런 니즈는 적을 것 같긴 하고. 네. 다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서비스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놀다가 네. 혹은 도시락 까먹다가 선생님 오신다 누가 하고 그러면 딱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오시는지 앱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쉬는 시간에 먹던 도시락은 어떻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 회사는요? 네. 다음 회사는 이걸 말씀드릴까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화 상담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계된 스타트업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글래들리라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글래들리? 네. 예. 기쁘게라는 건데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상담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지 하여튼 전화를 하면 누군지 확인을 해서 네. 목소리나 전화번호나 이 사람의 SNS나 여러 가지를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 누군지를 기록을 알려주는 그런 그거는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콜센터 서비스에 이미 깔려 있을걸요. 아마 예전에 다른 이제 상담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네. A라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고객이 똑같이 전화해도 D가 받을 수 있고 뭐 F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옛날에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고 아마 특징도 적어 놓을걸요. 상담 네, 내용뿐만 네. 아니라 네. 뭐 조심하라든가 아니면 네.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화나셨다든가 네. 그래야 다음 상담원이 보고 확인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들은 당연히 기록들을 할 텐데 이 앱의 특징은 그 전화 건 사람이 쓰는 SNS라든가 네. 인터넷에 소셜 거기에 올리는 내용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분석 가능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알려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면 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서비스에 올려놓은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네. 같이 본다면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안에 택배 아저씨 사진도 많은데 그렇군요. 예, 여기는 630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핀드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콜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사람의 지문처럼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가 전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기성으로 전화를 네. 하게 되면 예. 그걸 분석을 해서 그 상담원들에게 빨간불, 노란불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상담원용 소프트웨어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잘 알려진 시스코의 그 CEO였던 존 네. 챔버스도 투자를 한 그런 회사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또 어떤 스타트업들이 올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라고 꼽혔어요? 좀 가벼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웨그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웨그? 네, 이걸 찾아보면 개가 꼬랑지를 흔드는 걸 웨그라고 합니다. 예, 웨그. 네, 예. 이거는 사람이 애완용 개를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또 밖에 나가서 볼일 변도 보게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를 기르면 네. 본인이 오히려 운동이 된다고. 근데 바쁘면은 그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개를 데려가서 산책을 시켜주는 걸 연결시켜주는 앱입니다.
나는 시간은 남아. 네. 그럼 내가 산책시켜줄게 손 들면 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강아지의 주인이 있으면 네. 바로 연결해서 그럼 해주세요. 저는 네. 사무실에 있지만 안 그래도 그렇죠. 그 사람은 돈을 벌고 네. 나는 마음 놓고 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강아지를 위한 호텔도 나오고 무슨 네. 또 애견 샵들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그래도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맡겨 하는 걱정은 들겠습니다만 네. 이게 쌓이다 보면 댓글도 달 거고 그렇죠. 이용해 보신 분이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라든가 그런 네. 것 쌓이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도 타는 걸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차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최근에는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스타트업. 네. 예를 들면 나토라는 NATO라는 네. NAUTO라는 나우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나우토라고 읽겠네요. 네. 예. 이거는 최근에 한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뭐냐면 자동차 대시보드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네. 그 카메라를 클라우드 컴퓨터로 연결을 시킵니다. 무선으로. 대시보드에 카메라가 붙어 있으면 그냥 자동차 실내가 보이겠네요. 아니죠. 대시보드에 붙어 있으니까 차 밖에 운전하게 되는 길이라든지 바깥의 것들이 보이겠죠. 네. 그 길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될 때 위험한 그 구간이라든지 밖에 뭐가 나온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운전자도 창밖을 보고 있잖아요, 같이.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한 10분 전에 누군가가 그 길을 갔다면 거기 네. 어디에 구멍이 있다라든지 사건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 놓으니까 앞에 이 차보다 앞에서 지나갔던 차가 덜컹 흔들렸으면 네. 지나갈 때마다 다 흔들릴 테니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또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정 기간 운전을 하고 나면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운전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또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기만 하면 네. 그 미리 앞에서 사람들이 감지했던 정보를 뒤에서 오는 차에게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앞에 전방 100m에서 사고 났어요. 네. 왜 이렇게 밀리지 하고 지나가고 나면 알잖아요. 보통 네. 사고 났었구나 이렇게. 네. 그걸 알려준다.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달면 유용한 서비스고 네. 많은 분들이 안 달면 별 의미가 없는 서비스가 되겠네요. 팩스밀리 같이.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도로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취합하게 된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네. 발전성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길이 이 동네로 가면 막힙니다 정도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뜨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네.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구글, 우버에서 자율주행을 하던 사람들이 네. 일을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비밀스럽게 차린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만들어요? 자율주행을 캘리포니아에서 시험해보고 시험 결과를 회사에 피드백 주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니즈가 늘어가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가 또 뜨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혹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뉴욕에 브루클린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스타트업. 네. 몇 년 안 예. 됐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만든 회사인데요. 뉴욕이 패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에 가면은 침대 커버를 좋은 것들을 파는데 그런 것들을 300불에 판다면 비슷한 침대 커버를 99불에 파는 겁니다. 짝퉁 전문몰? 짝퉁은 아니죠. 비슷한 품질의 것이니까 짝퉁은 아니지만 네. 유통 마진을 다 없애고 양질의 제품, 디자인이 좋은 것들을 싸게 판다는 그런 스타트업이죠. 그걸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디자인이 좋은 걸 싸게 파는지. 그걸 입소문을 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느 백화점에 가서 샀던 요 물건 네. 착각 찍어와서 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그냥 조용하게 시작을 했는데 금세 수십 명의 직원을 넣은 회사로 몇 년 사이에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건 아무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데요. 예. DRL이라는 게 있습니다. DRL?
드론 레이싱 리그라는 그 약자인데요.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드론을 100km 이상의 속도로 경주하는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스포츠로 요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드론 경기장. 네. 이런 경기를 주최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DRL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스카이라든가 미국의 여러 매체들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벌써 이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라고 준비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드론을 어디서 날려야 될지 안 될지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서 네. 어렵긴 한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스타트업들 있죠. 예를 들면 뭔가 대회를 개최해 주거나 네. 행사를 해 주거나 하는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나 혼자 그냥 강변에 가서 연 날리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연 날리기 대회 같은 걸 하나 주최를 해서 알리면 네. 그러면 가서 똑같이 연을 날리더라도 더 재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남들도 날리는 것도 보고 네. 그런 이벤트를 누가 안 만들어주면 그 시간에 집에서 멀뚱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부가가치인 좋네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구나 야구도 왜 동호인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연날리기 같은 것들 진짜 해주면 만들어주면 네. 꼭 그래서 드론 경주 같은 거야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비슷한 성격으로 이런저런 행사들을 만들고 나면 네. 어떻게 알리느냐가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뭐 크게 투자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 조직만 잘 해주면 되니까요. 네. 문 소장님 좀 해보시죠, 우리.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신규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네.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진 소장과 함께 새해에 주목받을 만한 미국의 스타트업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든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을 가든 또는 뭐 외국에 있는 가족, 친인척을 만나러 가든 꼭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비행기표 구입입니다. 이 비행기표를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여행 경비들이 많이 내려가겠죠. 나머지는 뭐 숙박이나 쇼핑이나 내가 다 조절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비행기표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지 혹시 요령이 없는지 오늘은 머니투데이 신혜리 기자가 이 취재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비행기표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는 출발하기 가능하면 오래오래 전에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사는 게 좋은지 왜 출발하기 직전도 여쭙냐면 우리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싸게 팔잖아요. 다른 데 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비행기표도 그렇게 급하게 사면 혹시 싼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비행기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출발 임박하게 가든 여행도 있고 내가 정말 세이프하게 안정성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울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여행의 경우는 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찍 사는 게 유리하고요. 일찍 사는 게 좋다? 즉흥적인 여행은 땡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판에 세일가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양쪽에 다 싼 시장이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직전에 사든 네. 아니면 넉넉 잡고 뭐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사든. 네, 바로 직전에 사는 게 사실 가장 저렴하긴 한데요. 네. 근데 불안전하니까요. 이게 그렇죠. 구해질지. 못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즉흥적인 여행은 땡처리를 이용하시고 어느 정도 플랜이 있는 여행은 3, 6개월 정도 전에 사시는 게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사는 것부터 일단 좀 알아보죠. 네. 6개월 전에 사면 싸다는 걸 뭐 알 수도 있고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도 살다 보니까 출장이든 여행이든 휴가든 6개월 전에 제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군요. 특히 출장이라고 하는 건 뭐 회사 일 같은 경우엔 어차피 회사 돈으로 사는 비행기표니까 굳이 제가 싸게 안 사려고 해도 됩니다만 이것도 당연히 갑자기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휴가도 다음 달에 휴가를 가야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부장님이 결제 내줄지 안 내줄지는 또 회사 분위기에 따라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휴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를 어떻게 삽니까? 네, 만약에 출발 임박한 티켓은요. 예. 사실 최소한 3주 전에 사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네. 근데 3주가 없다고 하면 한 1, 2주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좀 전략적인 구매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몇 가지 제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요일 오후를 공략하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말 동안 항공사들이 세일을 풀고 남은 티켓들을 월요일 정도부터 이렇게 다시 세일가를 올리면서 이렇게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이 세일을 결정하면 대부분 좌석들을 그 익스피디아나 이런 업체들한테 월요일 밤부터 사이트 등록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 네. 항공권을 항공사가 만들어 파는 거니까 네. 어디서 사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는 항공사 사이트에 가서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라면을 라면 공장 가서 안 사고 그래도 마트나 시장에 가서 사듯이 네. 항공권은 여기가 제일 도매 시장이거나 여기서 사셔야 돼요 하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항공권은 항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사실 수도 있고요. 예. 익스피디아 같은 중개 판매 사이트에서 사실 도매상도 수도 있고. 있고요. 예. 또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를 통해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는 있는데요. 요즘은 보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사는 추세고요. 항공권 전문 쇼핑몰. 네네. 예. 그런 데가 제일 싸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 항공사에서 만든 티켓이니까 항공사 사이트에서 더 싸게 팔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때 네, 다르다. 항공사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인 경우에는 네. 항공사에서 사는 게 저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출항 기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건. 기업들이 신상품 내놓을 때 특가로 이벤트를 하듯이 네. 항공사도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그럼 항공사에서 직접 사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항공사 사이트를 수시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거 사실은 사려면? 항공사를 수시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는 항공사에 그 알람 서비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특가가 뜰 때마다 오고요. 요즘은 또 친절하게도 이런 것들 모아줘서 알려주는 앱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예. 알람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화요일 오후를 공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쭉 일주일 보면 화요일 오후쯤이 제일 싸게 팔더라 그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통계적인 거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화요일 오후에 파는 게 쌀까요? 이게 이제 주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듯이 예. 항공권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많이들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사실 주말에 많은 예약들이 몰리거든요. 평일에는 여행 계획을 세울 마음의 여유조차 없으니. 그렇죠.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항공사들이 이 티켓들을 많이 풉니다. 예. 근데 주말에 팔지 못한 티켓들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 티켓을 사실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푸는데요. 다음 주말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네네네. 얼른 팔아버리려면 그때 네. 세일한다 그래서 이거죠. 일요일 저녁 정도부터 가격을 보시면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일요일 오후 저녁부터. 일요일 밤 정도부터요. 그러면서 계속 가격 경쟁이 되거든요. 항공사끼리요. 네. 그러면 예. 사실은 통계적으로 화요일 3시 정도에는 저점을 찍는다 이런 통계들이 뭐 스카이스캐너나 익스피디아 이런 데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뭐 5개월 후에 떠날 항공권도 가능하면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사면 그 전전날인 금요일이나 그 며칠 후인 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사는 것보다 싸게 팔더라 이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 3개월, 6개월이 남은 티켓은 네. 굳이 항공사들이 출발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일가를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까 다음 주말에 또 한번 네네. 팔아보지 이런다는 보통 거죠? 항공사들이 경쟁을 붙이는 티켓은 출발 임박한 뭐 2, 3주 전 이런 티켓이기 때문에 네. 3, 6개월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굳이 이런 화요일 공략을 안 쓰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어요. 네. 화요일에 가능하면 사보세요라고 하는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하는 거라든가 네네.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하는 거라든가 할 때는 네네. 전주 금요일보다는 조금 임박하더라도 화요일이 나은 것이지. 네네.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구입하는 항공권은 그냥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면서 네. 발품 파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같은 비행기 표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 손님이 300명이 타면 그 300명이 다 비행기 표는 각자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설명은 잠깐 해주셨지만 항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 항공사들이 비행기표 좀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비행기표 전문 쇼핑몰도 있다고 하셨어요.
쇼핑몰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항공사야 우리가 이름을 아니까 네.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네. 쇼핑몰에도 굉장히 다양한 캐테고리가 있어요. 네. 요즘은 이런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플라이트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네. 항공권 검색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구매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익스피디아, 패스라인.com, 뭐 여러 가지 스카이스캐너, 뭐 여러 가지 인터파크 쇼핑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가게들이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떼어다가 파는 쇼핑몰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주로 항공권 구입할 때는 여행사에서 파는 경우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여행사 가면 싸게 안 파나요? 왜 여행사 말씀은 안 해주세요? 여행사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항공권을 파는데요. 네. 그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예.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발권이나 판매를 이름했어요. 그러면서 커미션 제도를 붙였거든요. 한 장당 팔면 뭐 100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커미션을 주면서 줘야 당연히 팔죠. 네네. 남아야 그래서 팔죠. 여행사한테 그런 이제 커미션을 주면서 이름을 했기 때문에 여행사가 재량껏 이 항공권의 가격을 측정을 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예. 가끔은 원가보다 싼 티켓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커미션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이게 이제 좀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굳이 가지 않고 직접 사는 게 빠르니까요. 네. 하니까 요즘 여행사는 발권 수수료라는 거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발권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사면 네. 우리를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그쵸. 오히려 돈 낸다 이거죠. 인건비죠. 예, 그렇게 해서 서칭비를 내고 10,000원, 네. 20,000원을 내니까 굳이 소비자들이 여행사보다는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럼 여행사 전화해서 직원한테 내일 뭐 일본 가는데 혹은 모레 중국 가는데 싼 비행기표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네. 여행사 직원도 방금 신 기자께서 말씀하신 뭐 스카이스캐너, 와이페이모어, 뭐 땡처리닷컴 그런 데서 찾는다는 겁니까? 그 업체들은요, 예. 각자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 시스템 안에서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들이 선 구매한 티켓들을 네.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비행기표 구입하는 것도 듣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건 만든 업체가 자기네 회사에서 직접 팔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고 여기저기 쇼핑몰들에다 내다 팔면 네. 우리는 어떤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는 가격 검색을 하잖아요. 인터넷 네. 포털에서 그 물건을 치면 다양한 쇼핑몰에서 파는데 여기가 제일 싸대요라고 알려주니까 비행기표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어디 모든 쇼핑몰에서 파는 비행기표를 가격을 한 곳에서 비교해 주는. 네, 그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카이스캐너, 네. 뭐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요, 업체별로 쭉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뭐 프라이스라인 이런 데도 사실상 다 모아놔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싼 건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서 파는 항공권, 내일 모레 미국 가는 항공권은 대한항공에서는 똑같이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도매상들한테. 네. 예를 들면 80만 원 이렇게 내놓으면 그러면 도매상들은 마진 붙여서 85만 원 이렇게 팔면 비슷한 가격일 텐데 네. 어디 가면 78만 원도 있고 어디 가면 뭐 90만 원도 있고 들쭉날쭉한 건 네. 파는 도매상들이 마진을 각각 다르게 붙여서 그래요?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구조를 먼저 네.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항공사를 판매하는 구조에 GD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DS가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네. 예, 한마디로 항공사와 인터파크, 뭐 와이페이 뭐 이런 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가격과 정보를 받아서 이것들을 판매업자들한테 전광판처럼 보여주는 중간에 거예요. 또 있다. 네, 중간에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보를 전광판처럼 표시해주는 GDS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쇼핑몰들하고 항공사는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GDS 직거래를 하지만 GDS를 통해서 하는 거네요. 정보를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GDS에서도 가격을 심어주는 것들이 다 다른데요. 네. 항공사가 만약에 인터파크한테는 A 항공권을 80만 원에 팔았는데 네. 와이페이모어한테는 80만 원에 팔았다. 예. 이 이유는 볼륨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볼륨이 큰 쇼핑몰한테는 좀 더 싸게 팔 주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작은 볼륨을 가진 데한테는 좀 더 좀 단가를 알겠어요.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차이 난다. 네. 그거는 뭐 큰 슈퍼에서
물건 싸게 파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또 좀 어떤 여행 전문가한테 들었더니 코드쉐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코드쉐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두 항공사가 손님을 각자 받고 각자 비행기를 띄우지 말고 너는 너대로 손님 받고 나는 나대로 손님 받되 받은 손님은 그냥 같은 비행기에 실어 날라 보내드리자 이런 거라면서요? 네, 코드쉐어는 즉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네. 하나의 항공편을 공유하는 건데요. 예. 이런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한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리발 그 항공권을 검색해봤더니 대한항공에서는 125만 원, 에어프랑스에는 89만 원이었어요. 잠깐만요. 그 파리에서 서울로 오는 게? 아니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게 왕복이 항공권이 예. 이렇게 해보니까 대한항공에 125만 원, 예. 에어프랑스는 89만 원인데 예.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공동 운항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코드쉐어예요? 그게 코드쉐어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트에 가셔서 공동 운항 혹은 operated by라는 그런 사인이 있다면 예. 이게 코드 쉐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오퍼 뭐요? operated by. operated by. 네네. 그러면 그 누구에 의해서 운항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그 사인을 보시면 예. 에어 코리아 그리고 에어 프랑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공동 운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저희가 125만 원 주면서 대한항공을 탈 이유가 없겠죠. 89만 원을 내도 대한항공을 타면요. 아, 그러니까 에어프랑스 항공권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네.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합니다. 내지는 operated by Korean Air라고 써 있으면 네네. 그 비행기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타고 대한항공이 운행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라는 뜻이에요? operated by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거를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타느냐, 예. 프랑스 에어의 항공기를 타느냐는 예. 직접 물어보시면 알 수는 있지만 예. 간혹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대한항공에서 발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가 비싼 돈을 들면서도 대한항공을 굳이 고르는 혹은 아시아나 항공을 골라서 가는 이유는 그게 국적기니까 예. 뭐 애국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우리나라 승무원이 타고 우리나라 비행기고 뭐 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니까 예. 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에어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산 티켓도 똑같이 대한항공 손님하고 같은 비행기 옆자리에 간다는 겁니까? 그럽니다. 예. 공동 운항을 할 경우에는 예. 이 두 개의 항공사가 하나의 항공기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서 이런 공동 운항인 경우에는 차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30%를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어떤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하죠?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에 갔는데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표에 공동 운항인 것 같다.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에서는 공동 운항표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예. 이런 거는 price.com, priceline.com, YPay 이런 사이트에 가면 네. 좀 찾으시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서 공동 운항이나 operated by 무슨 에어라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예. 그런 경우에는 공동 운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네. 그런 곳에 가서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표를 딱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공동운항이라고 써 있으면 이 친구들은 어디 다른 외국계 항공사하고 지금 코드쉐어 하고 있다는 뜻이고 네네네. 거기 가면 더 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거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보통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 하단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 항공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면 대한항공 그다음에 에어프랑스 이렇게 돼 있고 차액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에어프랑스를 예약하면 프랑스어로 프랑스 직원이 나오겠구나 이래서 겁이 나서 대한항공을 선택하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프랑스 에어의 승무원도 탑승해 있고요. 네. 대한항공 승무원도 탑승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같은 항공기라고 하니까. 네,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출발행에 거기에 그 비행기 코드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AC 928 이런 식으로 그게 되어 있을 텐데 그 시간과 날짜와 이런 것들을 보셔서 에어프랑스 사이트를 가보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게 맞다면 그 항공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몰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이 물건은 저기서도 팝니다. 조금 싼 것 같아요라고 알려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결제하는 손님도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어프랑스는 프랑스에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같은 비행기인데. 공동 운항의 경우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코드쉐어 항공사끼리 이용을 하면 마일리지도 공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프랑스를 타도 대한항공에서 알겠습니다.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어디서 듣긴 했는데 직항보다는 경유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즉 서울에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할 때 바로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홍콩을 거쳐서 가든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든가 하면 싸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께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왜냐면 물론 경유를 하니까 좀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아니 뭐 경유하면 그 동네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여행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리행 왕복 비행기권을 검색을 하시면요. 네. 인천에서 파리를 갔을 경우는 120만 원. 네. 근데 런던을 경유하는 영국 항공을 이용하면요. 80만 원대로 가격이 내려가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경유하면 싸다는 건? 네. 이 사이트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리면 카약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KAYAK라는 예. 사이트에 가셔서 경유, 다구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들이 멀리 돌아가는 것 중에 싼 걸 알아서 찾아줘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유럽을 간다 하면 영국 항공이 꽤 크기 때문에 런던을 중간에 지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인천, 파리를 해도 나중에 중간에 경유표가 나올 경우도 있어요. 네. 저렴한 표에.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신 다음에 경유 티켓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중간에서 이런저런 거 도와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네요. 중간중간 오늘 말씀도 주시고. 네네. 각각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검색하거나 들어가서 여기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놓으면 네네. 나중에 표 구할 때 네. 요령이 생기겠다는 결론 내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신예리 기자와 함께 비행기표 싸게 사는 요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일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주말에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이런 샴푸 한 병이 얼마쯤에 팝니까? 이게 사이즈나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한데 하나에 뭐 어떤 건 45불, 60불 뭐 이렇게 하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45불 박스에 2개, 3개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쯤 하니까 네. 뭐 샴푸 값에 뭐 두세 배 넘는 건데. 그래도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머릿결은 소중하니까. 네. 네. 또 어떤 스타트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시티즌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뭐 범죄가 일어나든지 화재가 일어나든 지역이 있으면 네. 그 근처를 갈 때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 동네에서 옛날에 사고 났어요. 그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 LA 다운타운을 가는데 거기에 누구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으면은 2km 반경 내에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워낙 총기 사고 뭐 폭발 사고 가끔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네. 사고를 예측하거나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금 피해라. 여기서 있는데 그쪽으로 모르고 걸어가다 다치면 안 되니까. 네. 간단하긴 하겠네요. 본인의 위치 등록을 언제든지 해놓으면. 그렇죠. 뭔가 가까운 반경 얼마 안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알람만 해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유료 앱으로 팔겠다 이런 뜻인가 봐요? 일단은 무료긴 한데. 네.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에 한번 진행을 하다가 네. 한 박자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이런 니즈는 적을 것 같긴 하고. 네. 다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서비스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놀다가 네. 혹은 도시락 까먹다가 선생님 오신다 누가 하고 그러면 딱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오시는지 앱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쉬는 시간에 먹던 도시락은 어떻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예, 다음 회사는요? 네. 다음 회사는 이걸 말씀드릴까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화 상담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계된 스타트업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글래들리라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글래들리? 네. 예. 기쁘게라는 건데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 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상담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지 하여튼 전화를 하면 누군지 확인을 해서 네. 목소리나 전화번호나 이 사람의 SNS나 여러 가지를 그 인공지능을 화면에서 통해서 확인을 띄워주는 하고 거. 누군지를 기록을 알려주는 그런 그거는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콜센터 서비스에 이미 깔려 있을걸요. 아마 예전에 다른 이제 상담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네. A라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고객이 똑같이 전화해도 D가 받을 수 있고 뭐 F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옛날에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뭐 사실은 그 해외 매체나 매거진들도 네. 이런저런 특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2018년에 뭔가 뜰 것으로 보이는 네. 뭐 무슨 기업들, 네. 무슨 상품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 좀 해보고 나니까 네. 이게 뭐 이건 전망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말 연시와 새해는 별 뉴스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잡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문도 네,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소비자나 독자들은 그래 올 한해 이제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궁금하고 네.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신문이나 거고. 매거진들은 네. 마침 기사거리 없었는데 뭐 이런 걸로 그럼 한번 해보지. 예측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2018년에 새로 부상할 걸로 보이는 미국의 스타트업들. 네. 스타트업 이야기는 뭐 언제 들어도 재밌으니까요. 네. 아이디어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네. 그 미국에서 뜰 것 같은 스타트업을 한 50개 또는 지역별로 또 별도로 선정한 게 있는데요. 예. 그중에 우리가 들어도 관심이 갈 만한 것들 또 우리가 참고해서 비즈니스를 해도 될 만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게 네. 줌마 피자예요. 줌마 피자? 네. 이름이 줌마 피자입니다. 미국 회사죠? 네. 아줌마가 생각이 나는데. 줌마 피자. 네. 네. 뭐 피자 회사가 무슨 스타트업이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이 홍보를 할 때는 자기네 피자는 로봇가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배달을 빠르게 합니다라고 선전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아하. 피자를 로봇가 만든다? 네. 근데 사실 만드는 비디오를 보면 이제 우리 피자에 빵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잖아요. 네. 근데 만들 때 피는 걸 로봇가 좀 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토마토 토핑을 하는데 토핑을 좀 넓게 펴주는 걸 로봇 팔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로봇가 만든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게 그냥 마케팅 포인트군요. 그렇죠. 신기하죠, 여러분? 로봇가 만들어요.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를 만들면 승용차 대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차에다가 피자 간판을 하나 달고 대학 가든지 집이든지 배달을 합니다. 우리도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줌마 피자에서는 그 트럭을 이용해서 배달을 합니다. 트럭? 네. 그럼 우리나라에 푸드트럭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전석 뒤에 이제 위가 덮여 있는 막혀 있는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무거운 커다란 트럭을 싣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예. 트럭 안에는 오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22분 안에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면서 트럭 안에서 그걸 구워서 가는 거예요. 멀리서 주문해도 네. 만들면서 갈 수 있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가 만들어서 미리 준비는 해서 가는 길에 이제 구워서 가는 거죠, 오븐에서. 저는 로봇가 피자 만든다고 하길래 네. 또 이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있죠? 이건 모을 때는 참 척척 쌓이는데 이거 쓰려고 하면 불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그냥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정부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금화를 어떻게 할지 방법은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 지금 얘기되는 건 카드 포인트를
ATM 기기에서 그냥 돈으로 뽑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계 4개 카드사들만 이렇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게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미만이면 3,700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ATM에서 좀 찾기 어렵죠? 그럴 때는 카드 결제가 되는 은행 계좌로 포인트를 보내서 현금화한 후에 그걸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 포인트를 꼭 어디서 물건 살 때만 쓸 수 있어서 참 좋게 바뀌는 거다 싶은데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약관들 다 고치고 은행계 아닌 카드사들도 시스템 구축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도 올해 4월 이후가 될 걸로 예상들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무슨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인터넷 검색창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라고 치면 모든 카드사에 쌓여있는 내 포인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치면 바로 나오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내 신용카드 포인트 얼마나 쌓여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토요일입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미국의 스타트업 동향 알아보겠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출장 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비행기표죠. 이 비행기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비행기표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1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나라 밖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런 사기 업체가 하나 등장했구나. 그게 네. 뭐라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라는 생각했는데 네. 이것보다는 트럭에서 만들면서 트럭에서 직접 배달까지 하니까 구우면서. 네. 이거 그러면 굉장히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피자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피자 회사들이 배달을 할 때 피자를 이제 오토바이 뒤에도 보온하는 그런 통에다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게 1단계라면 이거는 한 수 위인 거죠. 가면서 바로 구워서 드리니까. 야, 이거는 생각만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네. 우리나라에도 금방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그 고객들이 네. 워낙 요즘에는 그래도 피자에서 따뜻하게 잘 배달을 해주시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푸드트럭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곳에서 그걸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건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길에다 세워놓고 하면 그거는 주변에 있는 식당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네. 영업을 거기서 신고하고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면서 하면 다니면서 되니까. 주문 네. 받아가면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전해주면 네. 이게 배달하고 점포를 합치니까 이게 말이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 중에는 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서 뭔가를 하시게 되면 네.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게시판에다가 그 이진우 기자랑 했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만 써주시면 저희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네. 어떤 스타트업이 소개됐어요? 두 번째는 Function of Beauty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름이 아름다움의 기능 뭐 이런 거잖아요. Function of Beauty. 네. 이건 뭐냐면 화장품 회사예요? 샴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샴푸. 예. 로버트가 만들어요 또? 이건 아니고 그 주문자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주문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요. 네.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주문자가 원하는 특성에 맞춘 샴푸를 제공을 해주는데 네. 약 120가지 이상의 조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샴푸도 실제로는 우리도 이제 두세 가지로는 구별해 주는데, 네. 뭐 곱슬머리용, 뭐 혹은 뭐 머릿결이 가는 사람용, 뭐 이런 몇 가지는 나오는데, 네. 아예 맞춰주겠다. 맞추고 샴푸에다가 주문한 사람 이름 이진우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저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주문이야 세세하게 받고 안에선 대충 섞었겠지 뭐. 이게 나한테 맞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라고 의심을 할 텐데. 네. 괜찮겠네요. 근데 사용한 사람들이 후기를 올린 걸 보면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랑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몇 가지만 또 잘 맞춰주면 네. 보통 일반 시중에서 사는 샴푸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별건 아닌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걸 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샴푸 말고도. 네. 이렇다면 뭐 저 화장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능하죠.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로션을 맞춰주고 그러면 네. 잘 맞기만 하면 도움이 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고 아마 특징도 적어 놓을걸요. 상담 네, 내용뿐만 네. 아니라 네. 뭐 조심하라든가 네. 아니면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화나셨다든가 네. 그래야 다음 상담원이 보고 확인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들은 당연히 기록들을 할 텐데 이 앱의 특징은 이 그 전화 건 사람이 쓰는 SNS라든가 네. 인터넷에 소셜 거기에 올리는 내용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가능한 분석 가능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알려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면 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서비스에 올려놓은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네. 같이 본다면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안에 택배 아저씨 저 사진도 많은데 그렇군요. 예, 여기는 630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핀드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콜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사람의 지문처럼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가 전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 올바르지 않은 사기성으로 전화를 네. 하게 되면 예. 그걸 분석을 해서 그 상담원들에게 빨간불, 노란불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상담원용 소프트웨어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잘 알려진 그 시스코의 그 CEO였던 존 네. 챔버스도 투자를 한 그런 회사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네. 또 어떤 스타트업들이 올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라고 꼽혔어요? 좀 가벼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웨그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웨그? 네, 이걸 찾아보면 개가 꼬랑지를 흔드는 걸 웨그라고 합니다. 예, 웨그. 네, 예. 이거는 사람이 애완용 개를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또 밖에 나가서 볼일 변도 보게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를 기르면 네. 본인이 오히려 운동이 된다고. 근데 바쁘면은 그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개를 데려가서 산책을 시켜주는 걸 연결시켜주는 앱입니다. 아, 나는 시간은 남아. 네. 그럼 내가 산책시켜줄게 손 들면 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강아지의 주인이 있으면 네. 바로 연결해서 그럼 해주세요. 저는 네. 사무실에 있지만 안 그래도 그렇죠. 아, 그 사람은 돈을 벌고 네. 나는 마음 놓고 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강아지를 위한 호텔도 나오고 무슨 네. 또 애견 샵들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그래도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맡겨 하는 걱정은 들겠습니다만 네. 이게 쌓이다 보면 댓글도 달 거고 그렇죠. 이용해 보신 분이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라든가 그런 네. 건 쌓이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도 타는 걸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차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최근